어떤 건지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설명을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여러분 마음이 너무 급해요. 일단은요 여러분 블록체인의 장점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잠시만요. 아이고. 됐다. 블록체인의 장점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그 자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거래 내역이나 어떤 데이터가 한 대의 컴퓨터, 중앙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 대의 컴퓨터에 나눠져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이 투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도 높아지죠. 왜냐하면 한 곳에만 저장해서 해킹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보안성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안성도 높여지고 투명성도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도 증가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중앙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중앙에 무언가를 거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거래할 때 풀거래라고 하죠. 풀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정보가 각자의 컴퓨터에 저장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블록체인이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핵심이 바로 이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이 토큰 이코노미는요. 행동 심리학에서 시작된 경제학 용어인데 그냥 흔히 말하면 애기들한테 이거 당근 먹으면 착한 어린이 스티커 줄게 하면 아이들이 당근을 먹고 스티커를 받아서 뭐 벽에 붙이든가 하겠죠. 이런 식으로 토큰을 보상으로 주는 행동 요법이에요. 여기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은 다른 유형의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로 교환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당근 먹으면 아이들한테 스티커를 줬는데 이 스티커를 100개를 모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면 애기들이 스티커를 모으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 10개 모으면 나중에 뭐 컴퓨터 게임 1시간 할 수 있어. 이거 100개 모으면 나중에 뭐 장난감 사줄게. 이런 식으로 이 보상을 통해서 다른 유형의 물건이나 서비스로 교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토큰 이코노미의 사전적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토큰 이코노미를 사용하고 있는 예시들을 보면요. 미국의 전자결제 서비스 페이팔에서도요. 이 사내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직원 보상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을 주고 이 토큰은 직원들끼리 서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토큰으로 무언가 다른 유형의 물건이나 서비스로 교환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까진 모르지만 사내에서 분명 다른 어떤 재화로 교환이 가능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림포 같은 경우도요. 운동을 하면 그 보상으로 토큰을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면 그 보상으로 토큰을 얻을 수 있고 이 토큰을 다른 곳에서 다른 뭐 재화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재활용 캠페인에서도 쓰레기 수거에 참여하는 지역 시민들에게 토큰을 보상으로 준다라고 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유명한 거죠. 게임 크립토키티라고 우리 키티 고양이가 나왔던 게임인데 이게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내에서 토큰으로 고양이 캐릭터를 구매하거나 캐릭터나 액세서리를 팔아서 토큰화 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토큰은요, 이더리움과 연동돼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이 고양이 캐릭터 하나가 거의 1억 2천이 되는 가격을 호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토큰 이코노미가 주목받는 건 이게 결국 현금화 될 수 있고 다른 물건이랑 교환 가능하고 또 풀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토큰 이코노미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중요한 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게임이 중앙 서버가 아니라 이용자 개개인의 PC에 저장되기 때문에 게임사 서버가 다운돼도 게임 접속에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사가 개인의 기록을 관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집단에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토큰을 주고 이거를 안전하게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 이코노미가 주목받는 이유는요. 일단 토큰 이코노미는요. 참여자 모두에게 보상을 준다라는 아주 이상적인 경제 시스템입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는데 광고를 보게 되면 그 광고주들은 광고비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지불하게 되죠. 광고를 보는 우리가 그 혜택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고를 보는 사람은 난데 그 수익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걸 수도 있는데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큰 이코노미에서는 내가 광고를 보면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은 내가 토큰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토큰은 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예상으로 보유하고 계시던가 아니면 거래소에서 다른 코인이나 뭐 현금으로 바꾸시던가 아니면 다른 서비스나 다른 토큰으로 교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기업이 가져갔던 이익을 다수가 나누게 되고 본인이 속해 있던 네트워크가 흥해야 자신의 토큰 가치도 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의 이익과 전체 네트워크의 이익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토큰은 굉장히 유동적이고요. 공유 가능하고요.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부분은요. 토큰 이코노미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물건과 물건을 직접 물물 교환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 물물 교환이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는 화폐라는 종이 조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기 전에 대신해서 종이 조각으로 물건을 교환하는 시대가 됐는데 이 종이 조각이 중앙에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져서 혹은 가치를 지키지 못해서 또 한계에 부딪혔죠. 그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 파산 사태예요. 콜라를 한 잔 사려고 해도 이만큼의 돈다발을 들고 가야 콜라 하나를 살 수 있는 사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종이 조각은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한 번의 그 화폐의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토큰 이코노미와 관련이 큰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잘 짜여진 토큰 이코노미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명확한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야 토큰을 주는지 이게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이 분명한가,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보상할 것이라는 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고 또 보상받은 토큰의 활용도가 보장되어 있어야 돼요. 토큰을 그냥 받기만 한다면 게임머니랑 별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보상으로 받은 토큰을 결국 내가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서 이 토큰의 활용도가 보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토큰이 얼만큼의 발행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좀 생각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토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토큰의 가치가 올라야 좋은 건데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 토큰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그 네트워크가 결국엔 잘 흥해야 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있는 토큰 이코노미의 예시들은요. 오픈바자라고 아마존과 같은 시스템이에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데 아마존에서 중간에 수수료를 가져가지 않고 혹은 아마존의 개입 없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더다우나 휴메닉은요. 금융사 없는 벤처캐피털이고 우조뮤직은 음반사 없는 음악 산업을 하는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 자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음반사가 없는데 음악 산업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것 자체가 좀 그 개념을 좀 다르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물을 한 잔 사 먹을 때 1,000원이다 했을 때 이 1,000원의 가격을 부여한 건 우리의 의사가 아니었죠. 정부나 중앙관리자나 누군가가 가격을 부여했고 우리는 그걸 지불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물의 가격이 1,000원이었다면 내가 SNS에 글을 올리는 건 왜 1,000원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큰 이코노미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희 그러면 교수님과 탁 대표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 주간 이슈에 대해서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